안녕하세요. 산 따라 물 따라 여행을 즐기는 권쌤입니다. 장각의 마지막 이야기는 원각의 관광을 마치고 심리화랑으로 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심리화랑은 심리에 걸쳐 펼쳐지는 풍경들이 그림을 전시해 놓은 화랑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총 5km 길이에 이르는 좁은 해곡을 따라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서 각양각색의 행상을 띤 기이한 봉우리와 암석이 어우러진 한 폭의 거대한 산수화를 보는 셈입니다. 이왕이면 갈 때는 좌측, 올 때는 우측에 앉는 것이 경치를 감상하기에 좋답니다. 심리화랑에 도착하면 떡하니 세 개의 커다란 봉우리가 사이좋게 서 있습니다. 세 자매 바위라고 하는데 맨 앞에서부터 큰언니, 둘째 언니, 마지막 오른쪽이 막내랍니다. 언니들은 아이를 업었고 막내는 임신한 모습이어서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도 한다는군요.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야 산책을 하며 계곡을 감상하고 싶지만 패키지 여행의 최대 단점인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눈요기만 하고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돌아올 땐 모노레일 맨 뒷칸에 앉으니 심하게 흔들려 영상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흔들리는 모노레일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이지만 감상해 보십시오. 다음 일정은 보봉호입니다. 기암 개석과 여러 모양의 보배로운 봉우리를 품은 호수라 해서 보봉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도로를 따라 걷는데 새벽부터 시작한 빡빡한 일정 탓으로 피로가 상당히 쌓였나 봅니다. 시원스레 쏟아지는 인공 폭포를 보면서도 무덤덤하기만 했습니다. 보봉호는 세계 자연유산이며 산 위에 댐을 쌓아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무령원의 대표적인 수경 중 하나인데 주로 수력 발전과 양어장으로 사용되다 말레이시아 상인이 관광지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산중에 펼쳐진 호수를 생각하며 작은 고개를 넘어서니 보봉호가 나타납니다. 안내석에 한글로 보봉호라고 새겨진 것이 인상 깊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아름다운 산 봉우리들이 가득하며 뚜꺼비 바위, 낙타 바위, 선녀 바위 등 사람이나 짐승 모양을 띤 바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30분 정도 유람선을 타며 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호숫가에 세워진 작은 집에서 선남 선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손뼉을 치면 환영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아름다운 보봉호 유람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유람선 안내를 맡은 토가족 여성에게 노래를 권하자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아주 짧은 노래 한 곡을 불러주었습니다. 토가족은 인사나 청혼을 노래로 한다는데 우리들처럼 흥이 많은 민족인가 봅니다. 보봉호 유람이 끝나자 호수 건너편에 있는 산을 넘었습니다. 지나는 곳마다 경치가 빼어납니다만 두루 둘러볼 겨를도 없이 가이드를 따라 한 바퀴 돌고 보니 처음에 본 인공폭포 앞입니다. 절벽을 뚫고 시원스레 쏟아지는 인공폭포를 바라보니 피로가 절로 풀린 듯하고 맑은 물속에 비단 잉어가 한가롭게 헤엄을 치다가 관광객이 먹이를 던져주니 모여듭니다. 가이드가 안내한 곳으로 갔더니 4발 달린 물고기가 있는데 아기 고기라고 하며 보봉호에서 양식하던 보호종이랍니다. 이제 황룡동굴로 이동했습니다. 인간 두개골을 보고 있는 원숭이상이 재미있네요. 예쁜 정원을 지나 입구에 여러 개의 물레방아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아마 중국 자기네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자랑 삼기 위해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수많은 종류석의 동굴 안에서 배를 타야 하는 황룡동굴은 길이가 7.5km, 높이가 140m로 중국에서 가장 큰 스키한 동굴입니다. 동굴 전체의 5분의 2밖에 개발이 안 되었다는데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평가받는답니다.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에 발견되었음에도 금빛 찬란한 용이 살았다는 등 온갖 전설을 다 붙여 놓았다는데 그럼 동굴 안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동굴을 둘러본 느낌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쁘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놀이공원 같았습니다. 생뚱맞게 인공적인 조형물도 많은데 심지어 인공 석순도 만들어 놓았다니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석순과 석주 그리고 종류석으로 형성된 동굴의 모습이 가히 웅장하고 환상적인데 중국인들의 과장이 지나쳐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어느새 마지막 여정으로 유리다리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2개의 절벽을 연결하는데 높이는 계곡으로부터 300m, 길이는 430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촬영은 허용되는데 카메라 촬영은 금지랍니다. 가이드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군요. 이미 유리 잔도에 익숙해진 탓인지 너무 높아 실감이 안 나는지 유리판 위에 서 있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닥이 금이 가는 스크린 장치가 있었는데 관광객 중 한 명이 쇼크살을 하는 바람에 없앴다고 합니다. 다리 끝 부분에는 공사 중이라 접근 금지이며 선택 관광비 50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든 여행 일정을 마쳤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동안에도 가이드는 뭔가를 열심히 얘기합니다. 처음 만난 이들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여 편안하게 일정을 보낸 듯 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여행은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벌써
다음 여행을 기대하고 있답니다.